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볕 아래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공기는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직까지는 비 소식 없이 하늘 쾌청하겠고요. 오늘처럼 일교차 큰 나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올라서 32도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해 강원도가 지난 20년간 육성해온 전략산업이 현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맞물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6월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원주시민 녹색장터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6월 1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데이터지휘청이 발표한 강원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은 67.2%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달 취업자 수는 8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인수위는 5개 분과와 정무정책 조정 업무 체제로 구성되며 모두 67명이 활동합니다. 인수위원장은 김헌영 전 강원대학교 총장이 맡았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끼니 해결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운영되며 방문 시 먹거리 등을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연계됩니다. 평창군이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 금액은 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까지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강원도 역시 새로운 산업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바이오 의료기기로 대표되는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관련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강원도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역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이 2001년도에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예. 순천, 원주, 강릉에 산업을 육성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4대 전략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것이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신소재, 그리고 강원도 전체 관광문화를 육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은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신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20여 년간 지원 육성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1년부터 이어온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략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춘천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2004년도에는 4개밖에 없었어요, 업체가. 그러다가 2024년에는 1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이 32개로 늘어나면서 GRDP는 약 5.5배, 종사자는 한 2,900명이 증가하고 강원도 수출도 처음에 한 35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위 수준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네. 특히 2015년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매출, 수출,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한 20개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2024년에 61개로 늘면서 GRDP 3.8배, 종사자 수는 한 2,200명. 특히나 이제 강원도 수출의 부동의 1위 산업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쉽게도 신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기업들이 집중되고는 있는데 이런 GRDP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유의미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지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짚어주셔서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특히 많이 성장을 했고 어떤 분야가 아직은 조금 부진한지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전략산업 육성 이전부터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들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산업의 제1산업은 사실은 음식료품 산업입니다. 특히 이 음식료품 산업은 특정 시군이라기보단 18개 시군 전체가 다 우리 시군의 주력 산업은 음식료품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기업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394개 기업에 14,680여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GRDP도 2004년 대비 1.5배, 수출이 이제 5.5배 성장한 강원도의 대표 제1제조업이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는 저희도 이제 시멘트 산업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큰 산업인데 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부동산이라든지 SOC 화랑으로 성장을 갖다 지속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환경 규제 강화라든지가 계속되면서 아쉽게도 지금은 GRDP가 좀 하락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완성차 업체 1차 부품 업체인 만도라든지 오토리브, 마네히메 코리아 같은 데를 계기로 이제 입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향 장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 외국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나가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도 자꾸 이제 외국으로 같이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생산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산업별로 성과와 한계점이 분명하게 함께 나타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좀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전략산업에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5급 삼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5급 삼특 정책과 연계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의 주력 산업들이 사실은 다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5급 삼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원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산업 전략을 또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야별로 좀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먼저 가장 강조해 주신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마 정부가 7월 달에 성장 엔진이라는 것을 발표할 겁니다. 예. 그 성장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선정이 되면 강원도는 이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겁니다라는 건데 그 안에 바이오하고 의료기기는 뭐 거의 99%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할 텐데, 바이오 같은 경우 지난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라는 것이 선정이 되고 엄청나게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전 정부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저 광팔리 일원의 기업혁신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옛날에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하고 오송에 빼앗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가 제2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규 지정을 따오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해외 생산 확대의 역량으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갖다가 저희를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차가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개 지구를 갖다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만 아직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HL 만도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갖다가 육성을 하면서 새로운 관련된 기업을 집적을 하게 되면 제2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육성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전기차가 수명이 거의 다 되면서 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클러스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를 갖다가 좀 육성을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강원도 18개 시군 전반에 걸쳐서 기반이 되는 산업이죠. 최근에 수출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음식료 산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네, 지금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갖다가 이제 거의 지정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오라고 하지만 사실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품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은 K그린헬스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 해수부에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까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단지화하게 되면 전부 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죠. 시멘트를 비롯한 비금속 광물 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비금속 광물은 일단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 채굴을 갖다가 예전에는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 로봇이나 기계가 합니다. 그걸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빨리 그걸 갖다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석회석을 갖다가 시멘트만 만드는 데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까 건설 경기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석회석을 자세히 보면 제철 부원료로도 나가고 고순도 탄산칼슘도 만들고 광물 탄산화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으로 다변화할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영역으로도 다변화하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원화 약세와 국제 정세의 불안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청취자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민성부기가 하고 나서 여러 이제 지자체 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먹거리 산업, 아까 제가 5대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먹거리 산업이 있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현재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1순위이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게 나중인지 잘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5극 3특 시대를 맞아서 강원도 지역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전략산업뿐 아니라 기존 기반산업과의 균형과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이 또 중요한 생각이 드네요.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서 일상에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행사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2026 원주시민 녹색장터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열린 올해 원주시민 녹색장터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한번 만들어진 물건을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쓰는 자원의 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원 순환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문화 행사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민 녹색장터 정식 명칭으로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사실 그동안 매년 진행되어 온 대표 나눔장터인데요. 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데 평소 이 장터에 나오는 옷들의 관리 상태나 질이 좋기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길을 오가던 시민들은 새 옷처럼 질 좋고 좋은 제품들을 보고 사기도 하고요. 또 일부 공간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행사인데요. 구호만 외치는 환경운동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한규영 사무장에게 기획 취지 들어보시죠. 작년에 했던 행사와 비슷한데 이번에는 시민 참여도를 조금 높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원주 시민 녹색장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문화 행사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거창한 구호만 외치는 것 환경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색 소비의 가치를 배우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첫 행사고 아무래도 이게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가 예전보다 좀 미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방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한다는 이 행사의 취지가 참 좋은데 그럼 첫 번째 행사의 성과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지난주 6월 7일 문화의 거리에서 2026 원주시민 녹색행사 첫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예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면서 행사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행사의 핵심은 아나바다 나눔터인데요. 이 아나바다 나눔터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육아용품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육아 플리마켓이 특히 큰 호응을 얻었고요. 또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커피박 체험도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런 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화분으로 만드는 커피박 체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준비된 재료가 금방 소진될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있을 2차, 3차 행사에서도 아나바다 나눔터 육아 플리마켓과 같이 이런 환경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원주 농가에서 기른 감자를 지역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감자전, 떡볶이, 어묵처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판매한 음식과 아나바다 나눔터의 수익이 70만 원 정도 발생이 했고 이런 수익들은 지역 복지기관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어질 남은 행사 일정에 대해서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한규영 사무장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녹색장터는 1년에 4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6월 7일에 한 행사 외에 7월 2일 목요일, 그리고 9월 17일 목요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7일 토요일에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원주 5일장과 일정을 맞춰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차에는 커피병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요. 2회차에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존이라고 해서 빈 그런 세제 용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시 채워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친환경 바스밤이나 이런 것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분식류 떡볶이랑 어묵이 있고요. 감자전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워지니까 호박식혜도 같이 판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금을 지역의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구조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행사에 시민들이 입지 않는 옷을 판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옷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나 육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이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연락해서 시민 참여 마켓을 신청하면 옷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회차 행사는 7월 2일인데요. 또 집에서 쓰던 빈 세제 용기를 가져오면 친환경 세제를 다시 채워드리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존도 이날 같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장터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민선 9기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자, 앞으로 4년간 영월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 9기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국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직은 김대경 위원장을 비롯해 5개 분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계각층 주민과 사회단체 대표 26명의 자문위원도 참여해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길수 당선인은 국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월 시대를 열어갈 정책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군정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은 귀농귀촌 소식인데요. 영월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영월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 18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수별 10개의 가족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영월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소개받고 선배 귀농인의 농가에서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정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집 현황은 안내해 주신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영월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한 봉사활동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스마일 재능뱅크 봉사팀이 지난 13일 영월읍 고운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한 추억의 붕어빵을 곁들인 삼계탕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재능 나눔의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삼계탕과 붕어빵 나눔을 비롯해 문화 공연과
행복사진 촬영 등 다양한 재능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고 행복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화도시 영월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 소식인데요. 시민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글씨로 담아내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영월 9개 읍면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서체 발굴 프로젝트 내가 쓰는 영월에 참여할 시민 캘리그래퍼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체를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 서체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성된 서체는 공공 디자인과 관광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영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산림보호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솔잎 폭발이 방제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솔잎 혹파리 방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반도면 옹경리 일원 등 38필지 91.5헥타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억 1,800여만 원을 투입해 나무주사 방식으로 방제를 실시합니다. 솔잎 혹파리는 소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산림 경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해충인데요. 영월군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병해충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